느리다고 실수 안 하지 않아요. 그거 관계없어요 막상. 야 어차피 실수할 사람은 실수를 하는 거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건데 그렇게 빠르다고 실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빠르면 실수한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속도가 빠른데 실수한다? 그럼 천천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전혀. 왜 그러냐면 리듬이에요 리듬. 리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빠르다 느리다의 개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듬과 연관돼 있다고 뭐든지. 그러니까 내가 빠른 리듬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게. 느린 리듬이냐 빠른 리듬이냐의 문제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다니까. 내가 실수를 하는 건 빨리 하던 사람이 느리게 하면 더 실수해요. 리듬이 깨졌거든. 느린 사람이 빨리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했을 때 실수한 사람은 느린 사람이에요 애초부터가. 리듬이 느린 사람. 예. 생각보다 리듬이라는 게 존재해요 삶에는 여러분. 예. 그게. 그러니까 빠른 리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빠르면 오히려 실수를 안 해요. 느리게 하면 실수하지. 반대로. 그래서 리듬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진짜로 리듬이 더 중요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젊었을 때 빠른 리듬이어야지 더 좋다라는 거죠. 뭐든지 빠른 리듬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 왜 그러겠어요. 빠른 리듬이. 경쟁에서는 빠른 리듬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경쟁에서는. 느린 리듬은 이길 수 없어요 빠른 리듬. 스포츠도 기본적으로 다 빨라야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리듬이. 일단 프로 단계에서 그 빠른 리듬이거나 아니면은 또 완전히 초절정에서는 리듬을 이제 갖고 노는 단계가 있는데 빨랐다가 느리게 했다 빨랐다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리듬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일을 해 보세요. 일을 하시면 그 리듬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둥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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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 회사에서 일하실 때도 어떤 리듬감이 있어요. 내가 일하는 속도에 대한 리듬감이 있다고요. 근데 자꾸 누군가와 그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리듬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거예요. 뭔가 궁합? 뭐 여러분들 또 궁합이라고 하면 너무 남녀 간의 궁합을 얘기하니까 그렇다기보다는 협업할 때 느낌이에요. 협업할 때 리듬이 너무 안 맞으면은 이 협업이 안 맞아요 좀 원래 일할 때. 그러면은 리듬이 빠른 사람이 대체로 손해를 봐요 느린 사람보다. 그래서 느리 속도가 리듬이 빠른 사람은 빠른 사람이랑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느린 사람이랑은 일하지 마세요 빠른 사람은. 예 진짜 착착 손발 맞는 느낌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의사면은 간호사랑 이렇게 탁탁탁탁탁 맞는 거. 의사는 손이 엄청 빠른데 간호사가 막 느려 뭘 늦게 갖다 주고 그러면 정말 화내죠 의사들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 리듬이. 선생님 만약에 10의 속도로 빠른 사람이 있고 실수한 게 1의 속도지만 실수 X에서 없어요, 없어요. 속도가 빠르면은 빠른 거랑 실수랑 관계가 없다니까요. 지금 제이 님은 자꾸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르면 속도가 있을 거고 왜 느리다고 실수가 없을 거냐라는 얘기야. 애초에 그거 그 질문이 틀렸다니까. 1의 속도인데 실수가 100인 사람이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질문이 틀렸다라는 거야. 왜 무조건 빠르면 실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느리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그게 아니라 리듬과 관련돼 있고 어차피 실수를 할 놈은 느려도 하고 이렇다라는 거지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자꾸 잘못된 전제를 넣는 거야 그거를. 예. 그게. 맞죠. 라이트님 저도 빨리 해야지 오히려 실수를 덜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 없다니까요. 관계가 없어. 그냥 못하는 거야. 그냥 실수를 한다는 거 자체는 그냥 못하는 거지 속도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못하는 거지. 예. 애초에.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피아니스트들은 엄청 빨라요 손이 다. 안 틀려. 그러면 초보자가 하나씩 하나씩 누르잖아요. 안 틀릴 거 더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 예. 아무리 느리게 쳐도 틀려. 그냥 틀릴 사람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아니스트는 미친 듯한 속도를 쳐도 안 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속도가 빠르면 무조건 틀린다.' 이거는 그냥, 그냥 뭘 얘기해야 돼 이거는 애초에. 그럼 본인이 느린 사람인데 빠르게 해서 그런 거죠 그거 자체가 애초에.
근데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리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어찌 됐든 우리는 빠른 리듬을 가져야지 사회에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젊었을 때일수록 더. 왜냐? 나이 젊었을 때는 미천이 없잖아요, 미천이. 그러면 하나라도 더 빨리 하고 하나라도 더 빨리 배우고 하나라도 일을 더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이 들면은 그 젊었을 때의 미천 때문에 좀 더 느리게 해도 더 괜찮은 거고요. 근데 젊었을 때는 느리게 하면 안 돼요, 젊었을 때는 애초부터가. 선생님, 그러면 속도가 느린 사람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애초에 잘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애초부터 사주에도 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속도가 느린 사람은 속도가 느려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느려도 되는 일. 그냥. 근데 그런 일이 많진 않지. 다른 능력이 좋아야죠. 외모가 좋든 뭐가 좋든 이래야죠, 속도가 느린 사람은. 엄청난 장점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 속도가 느려도 되는 일은 이제 뭐 모델, 뭐 돈이 많거나 외모가 엄청 이쁘고 잘생기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만큼. 왜 컴퓨터도,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왜 컴퓨터도 무조건 속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겠어요? 왜 CPU나 왜 이런 거에 램이든 왜 속도 위주로 계속 성능을 올리겠어요? 느려도 좋은 거면. 느린 게 더 좋으면은 여러분들 왜 그럼 지금도 펜티엄 컴퓨터 쓰지 왜 안 쓰겠냐고요. 아니라니까. 세상의 가치는 어쩔 수 없이 속도는 무조건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게. 옛날 알바할 때 속도 10으로 남보다 몇 배는 이랬는데 가끔은 실수가 있었던 적이 많아서 뭐가 맞는지 그건 제이 님이 느리게 했어도 실수를 했을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 탓을 지금 속도 탓이라고 하는데 속도 탓이 아니고 그냥 본인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뿐이에요, 그게 원래. 맞아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실수예요. 예. 제가 보면 못 자라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중요해, 이게. 자꾸 실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지금 헤이스타즈 님 말씀대로 실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원래. 예. 근데 아니야,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무조건 속도야, 속도. 예. 근데 너무 이상해. 사람들은 결국은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거 역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에요. 무슨 사장님이야. 근데 직원이 일을 너무 천천히 해. 좋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왜 자꾸 뭐든 다 컴퓨터를,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것도 계산을 하거나 계산기를 왜 썼겠어요, 예전에. 다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 거예요, 계산을 하는데. 예. 근데 실수가 없어요? 계산기가 실수해? 속도는 빠른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실수라는 걸 넣지 말라니까. 그냥 속도 얘기에 왜 자꾸 실수를 넣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를. 속도가 빠르면 왜 실수라는 얘기를 넣냐고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를. 예. 계산기가 잘못하냐, 내 손가락이 문제인 거지 계산기는 잘못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속도라 실수랑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내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일 뿐, 나의 리듬감과 안 맞을 때는. 그러니까 나는 빠른데 빨라. 근데도 그냥 불가능한 걸 하래. 그거는 이제 실수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실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자꾸 못하는 거를 또 실수라고 얘기한다고요. 할 수 없는 거를 실수라고 또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실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수가 아니야. 그건 그냥 못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의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또 여러분들 탓을 또 안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언어의 잘못이라니까요. 뭐든 다 실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 예. 그게 우리나라. 사실 실수라는 말은 진짜 너무 미스테이크 할 때 실수라는 말을 쓰는 거지,
뭐 당연하게 나오는 거를 실수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뭐 한 1 분에 100 개가 찍어져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한 2 개가 불량이야. 그거를 기계가 실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당연하게 100개 뽑으면 2 개가 불량 나니까 거의 통계적으로. 그걸 실수라고 하진 않죠. 그냥 '아 불량률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실수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왜냐? 그건 정해진 거니까 이미. 예. 그걸 감안하고 100 개를 뽑으면 98개 이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거에서 미스가 나는 거를 어떻게 실수라고 해요. 그냥 실력이 부족한 거지. 실력이 부족한 거야 그건. 그럼 수학 같은 거에 실수가 많은 친구에게 수학은 잘 못하는 영역이었을까? 예예. 그건 못하는 거야 수학을. 예. 실수는 아니에요. 그냥 수학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예. 그건 100% 말할 수 있어요.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사주 볼 때 실수를 안 하거든요. 왜? 그게 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 당연히. 이게 뭐 불량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예. 실수라는 거는 이제 아예 만세력 자체가 잘못 나와야 돼. 제가 눌렀는데 손가락이 이제 삑사리 나 가지고 이걸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세력을 나온 거는 제대로 풀었어. 예. 나온 거는 제대로 풀었어. 근데 나온 거를 제대로 못 풀었는데 어떻게 이게 실수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수학 얘기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친구가. 수학에 문제는 고정되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 왜 실수가 나와요? 예. 그게. 그건 실수가 아니다. 예. 지금 실수라고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다 풀었어요. 정확히 답도 뽑아냈어요. 근데 이 컴퓨터 사인펜 OMR 카드에다가 그 진짜 X가 진짜 뭐 같은 OMR 카드에 적는 거 있잖아요. 진짜 어렸을 때 되게 스트레스 주는 거. OMR 카드에 이제 답까지 다 제대로 풀었는데 식과 답이 정확한데 OMR 카드를 잘못 칠하면 이건 실수지. 예. 그걸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너구리님, 한국 기업은 실수를 좀 봐주는 문화, 인후한 문화가 좀 있는 듯해요. 위에 사수가 후배를 봐준다거나 외국계는 실수보다는 책임에 대한 문화가 더 강해서 문화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듯해요. 음. 아니요, 아니요. 실수를 봐준다라기보다는 그거죠. 그냥 당연히 쟤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쪼끔 다른 얘기인 거죠.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실수가 아니야. 그냥 신입사원은 못해 그냥. 이미 알고 있어. 그 사수는 알고 있어요. 얘가 못할 거라는 걸. 근데 자꾸 실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꾸 실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니까요, 실수라는 말은. 그러니까 실수라는 말을 너무 써. 아니에요. 그냥 능력이 없는 거라니까요. 실수라는 게 아니고 실수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만세력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데도 인터넷이 잠깐 끊겨서 만세력이 뭔가 내가 삑사리 나 가지고 이런 경우가 실수를 얘기하는 거지 풀이를 실수하면 안 되죠 진짜. 그런 얘기예요 실수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상담할 때 만세력을 한 10 번은 계속 그냥 띡띡띡 하는 게 계속 10 번은 펴 봐요. 다시 생년월일 다시 넣고 다시 하고. 왜냐면 실수 10번 중에 설마 내가 10 번을 제가 1 시간 동안 10 번을 다 실수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배제하죠. 예. 그냥 일을 못해서 사수가 대신해 주나요? 일을 못하는 거? 당연히 적응할 때까지 봐주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건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지금 신입사원이 왔는데 잘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실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원래 저놈은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수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외국은 신입을 안 뽑는 거죠 애초에. 그 이유가 그거죠. 예. 맞아요. 보통 처음 해 보는 일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 일을 못한다고 보는 게 정확하지 맞아요. 실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못하는 거지 그게. 근데 너무 실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리듬과 상관없이 본인이 잘하는 일로 가는 게 그 사람 인생에 성공하는 법인 것 잘하는 게 없어요 다 사람들은.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라는 게 정확히 없어요. 예.
차라리 지금 제이 님이 말씀하신 게 두 번째 말이 맞아요. 그럼 숙련도가 높아지면 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냐, 이 말이 맞지, 정확히는. 맞아요, 맞아요, 제이 님. 숙련도가 높아지려면은 지금 그 말인데, 그럼 사주에서 뭘 보냐면은 숙련도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흥미를 느꼈냐, 그 일에 어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됐는가, 진짜 엉덩이가 무겁나. 아까 환경에서도 오히려 강압적이어야 돼요. 일부 강압적이어야 돼요. 놀면서는 안 돼. 그래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넣어야지 숙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잘하는 건 없어요. 결국은 숙련도가 높아지려면 거기에 따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주에서 보는 거죠. 이해가 됐죠? 왜냐? 제가 만약에 지금 저는 '아 나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치고 싶어. 숙련도가 높아지고 싶어.'라고 하지만 저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직업은 원래 따로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숙련도를 높이기가 쉬워요. 할 일 없는 초등학생 10 살짜리가 훨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이잖아요. 하루 종일 뭐 일이 없다면 아이가 방학 때 신나게 오랫동안 몇 시간 쳐도 엄마가 뭐라고 안 하고 밥도 차려줘 엄마가. 다 해줘. 저는 밥도 제가 해 먹어. 뭐 또 해. 다 내가 해. 빨래 돌려 뭐 이런 거랑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연관하는 거야 그게. 엄마는 또 직접 학원에 다 데려다 주고 뭐 해.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숙련도를 올릴 수 있는 각자의 환경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를 또 완전한 사람 자체의 개인 문제로 다 보지 말라는 거야, 인생을요, 단순하게. 근데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인생이 개인 문제로 봐요, 숙련도도.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그 상담자를 그냥 무책임하게 탓하지도 않아요. 그냥 환경에 대한 얘기가, 만약에 탓하려면 환경이 너무 좋았는데도 안 한 거는 탓하지. 근데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대부분이. 또 집에 피아노가 없는데 어떻게 숙련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것도 없고 숙련도를 올리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예시를 들면, 제가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축구할 사람이 없어 같이. 이러면 저는 이제 숙련도를 못 올리죠. 그럼 사주에 뭐가 있어야 돼? 아, 사주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게 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죠, 그게. 예. 남자들끼리, 제가 남잔데 여성이랑 초반부터 축구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들끼리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성향이 있는가, 막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운동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같이 공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패스를 받든 내가 볼을 차면은 골키퍼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내가 밥도 사주고 같이 놀러도 가고 뭣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의 성장을 같이 일으키는데, 이 숙련도라는 것도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만큼. 맞아요. 되게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주에서 다 여러분 머리 깨진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단순하게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나는 지금 이거를 하기,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괜한 변명을 막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압박감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압박감도 중요해요, 압박감. 예를 들어서 압박감이 없어. 그럼 안 해, 사람은요. 그래서 어른은 언제 하냐면 나이 먹었을 때는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이 없어야 압박감을 느껴요, 그게. 압박감이 없으면 숙련됨도 안 나와 원래. 압박감 또는 절실함.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 그게. 그래서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그 연기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배우로서 성공이 쉽지가 않아요, 잘. 왜냐? 압박감이 없거든. 예. 삶이 재밌거든, 다른 삶들이. 근데 황정민 아저씨 같이 엄청 연기 연습을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연기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죠. 예. 그게 황정민 아저씨가 진짜 자기 다 때려치고 하도 안 돼 가지고 가이드 하려고 다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 와이키키 무슨 영화 딱 섭외돼서 그때 딱 라스트로 하고 나서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시작으로. 그러니까 그게 압박감이 없으면 안 돼요. 실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개인들이 취미로 뭔가를 했을 때가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개인들은. 뭔가 뭘 할 때 취미 수준의 선이지 프로 수준의 단계로 가지 않는 게 이 차이예요. 압박감이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예요. 진짜 절실함과 압박감. 예. 그거를 이겨내면은 진짜 프로 수준으로 가는 거고, 그게 없으면은 이제 그냥 취미생이죠. 취미생으로는 밥벌이가 안 돼요, 원래. 왜냐? 그 수준은 너무 많아요. 취미생 수준은 너무 많아. 프로와의 격차는 너무 커요, 그게. 축구에서도 가장 낮은 하부 리그가 있어요. 프로도 엄청 많나 봐요, 이게 프로 축구도 우리나라에서. 예. 제일 밑바닥에 이제 제일 밑바닥 하부의 하부의 하부인 선수도 그냥 일반인 취미로 축구 진짜 잘한다는 사람을 그냥 가지고 논대요. 축구 세계에서. 예. 그냥 게임이 안 된대 그냥 아예. 그럴 정도니까 여러분들 그 취미와 프로의 그 레벨은 그냥 넘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것도 보는 거예요. 저는 사주에 이 사람의 절실함. 이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안 됐다. 아, 이 절실함이 없는 거야.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투잡은 안 돼요, 웬만하면. 투잡은 잘 안 돼. 예. 있어요. 맞아요. 너구리님. 집안 여유로운데 압박감 느끼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잘 돼요. 예. 압박감과 질투심이 관련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이 압박감은 내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서. 예. 진짜. 내 안에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다른 얘기예요. 그 진짜 차이가 커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봐 봐요. 취미선에서 엄청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 솔직히 예, 차이가 너무 너무 나서 이게 비할 바가 아니에요. 아무리 타고나도 안 돼, 그거는. 슈퍼 타고나도 안 돼요, 취미선은. 왜냐? 절실함, 압박감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그쵸. 혜인스타즈님 맞아요. 공부 성적도요. 요즘 아이들 스트레스 없이 공부시켰다는 말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정확하네. 그거 불가능해 그거.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많이 시키겠다는 건 없어요. 없어, 없어. 그거는. 예. 아인슈타인도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무슨 그런 걸 예? 지금 역사상의 최고 과학자도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공부했을 때 그거 없이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그거 안 돼요. 예. 그게. 어찌됐든 그거를 겪는 거죠. 겪긴 해야 돼, 스트레스 받는 압박감은. 그게. 솔지 화이브 봤어요, 예전에. 예전 방송에 있을 겁니다, 아마. 맞아요, 맞아요. 너구리님. 잘난 집단에 가서 쪽팔리기 싫으면 좀 압박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래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집안이 좋을수록 애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게 그거예요. 더 집안이 좋을수록 압박감 느껴요, 더 절실하고, 여러분들. 평범한 집 애들이 압박감이나 절실함이 잘 안 생겨요. 오히려 아예 가난하든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단하잖아요. 진짜 가난했잖아요.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예.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 시절에 그래도 변호사 되고 이랬죠. 사시 패스하고. 근데 그렇게 되든가. 이거는 안 돼요, 절실하거나 이 압박감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들 절실함과 압박감을 또 어떻게 갖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절실함과 압박감. 또 방법. 투자죠. 투자예요, 투자. 투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뭘 공부하는데 뭐 한 2만 원짜리 문제집 하나 해 가지고 하잖아요. 절실한 압박감은 없어요. 예. 내 거를 많이 투입하고 넣었다라는 게 있어야 어느 정도 그래야지 절실한 압박감도 생긴다고요, 그게 결국엔. 2만 원짜리 문제집 하나 사고서 무슨 절실한 압박감을 가져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그 분위기도 가정에서 만들어 주고 이러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마냥 편하게 공부시킨다라고 좋지 않아요, 그게. 마냥 편하게. 맞아요. 집단도 중요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인간은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심리상으로도. 이거를 잘 이용해야 돼요, 굉장히. 예. 굉장히 잘 이용해야 됩니다. 맞아요. 돈을 써야 그래서 실제로 애들 중에 이게 있어요. 집이 딱 중산층이에요. 근데 부모가 돈을 안 써, 공부에. 그러면 애들 공부 잘 못해요. 예. 왜냐? 중산층인데 교육비로 거의 쓰질 않아. 이러면은 애들도 그렇게 절실한 거 이것도 없고 그렇게 돼요, 원래 사람이. 차라리 엄청 가난한데 아빠가 겨우겨우 뭐 노가다 뛰고 문제집 한 2권 사 줬어요. 한 35,000 원으로. 이게 훨씬 절실해요. 근데 중산층에 35,000 원 뭐 이거 문제집 사 주고 "나 할 거 다 했다." 부모가 그러면요 공부 못 한다니까요, 애들. 그게. 사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주를 떠나서 완전한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의 심리. 그냥 완전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족 사주를 보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가족 사주에도. 부모의 내가 공부 잘하게 돼 있어도 어느 정도 명문대 가게 돼 있어도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못 가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게. 이게 다 이거를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왜 지금 방송에서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자녀를 키우거나 뭐 어떤 삶에서 본인 인생을 쓰거나 할 때 이거를 쓰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이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맘 편하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없어요, 실제로. 그게 세상에. 왜냐?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100명 중에 10명 안에 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10 명은 그러고 있지 그 위에 10 명이 맘 편하게 놀고 있는데 그 10명 안에 들어가겠냐고요. 예. 그냥 룰루랄라 하고 막 했는데 10명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사실 만약에 사주가 좋은데 가족이 도움을 안 주는 경우 그 도움이라는 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냐 뭐냐 막 여러 가지라 그건 사주를 봐야 돼요, 다. 애매함이 제일 어중간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어중간해, 문제가. 편하게 많이 먹는 것도 절실함을 못 느끼게 하는 거 맞아요. 안 돼, 안 돼. 절대, 절대 안 돼요. 그게 실제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먹는 거부터 해야 돼요, 먹는 거. 예. 가장 안 좋아요. 저는 무조건. 예. 먹는 거를 대체로 성적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은 살이 쪄요, 대체로. 살도 이쁘게 찌는 게 아니고 안 좋게 찌는 경향. 왜냐? 과자나 분식류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사 먹은 거예요, 대체로. 예. 뭐라고 안 했겠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구속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뭐 진짜로 설마 중고등학생 때 엄마가 뭐 밥을 굶기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막 뭔가 안 좋은 걸 먹는 것도 너무 쾌락이잖아요. 사실 너무 맛있잖아요. 떡볶이든 뭐 돈가스든 엽떡이든 너무 맛있죠. 그거를 그냥 '아 얘 공부하니까 맘대로 먹게 내비 두자.' 이거 안 돼 사실은 솔직히. 아니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른도 40이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가고 다 놀러 가고 이런 사람이 사업을 잘하냐고요. 전 절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없어 그건. 예. 있을 수가 없어. 예. 그게 잘 될 사업이 잘 되고 일 열심히 하는 경우들은 입맛이 없어져요 애초에.